공포의 미분양 시대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청약대박 시대 끝났습니다. 앞으로 분양가도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미분양 세대는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 할인 분양하는데도 청약대박 시대 끝났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보니 밑에 있습니다. 17.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분양 가구가.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올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양극화의 시대가 전개된다. 모든 전문가들이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양극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양극화를 강조했습니다. 양극화가 왜 발생을 하게 됩니까? 부동산, 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희소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희소성. 거기에 한정성입니다. 한정성.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하면은 대박이 난다는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희소성과 한정성을 무시할 때입니다. 워낙 아파트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피의 할인 분양까지 수도권 미분양 공포가 불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서울 청약 경쟁률이 125%에서 29%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피, 무피, 이 서울 얘기예요. 서울. 그리고 수도권까지 번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보다 급지가 조금 낮은 수도권이 더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대급 거래 절벽, 미분양 증가.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이 침체 초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양극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신 게 맞고, 그리고 늘어난 매수대기 쌓이는 수도권 미분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집은 계속 지어줘야 됩니다. 왜 집을 지어줘야 되죠? 멸실 가구 때문에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멸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3만 가구 1년에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3만 가구 아파트. 부산, 서울이죠. 그리고 부산은 어떻습니까? 15,000 가구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15,000 가구. 자, 서울에서 매년 3만 가구, 부산은 15,000 가구를 단 1년이라도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집값 폭등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라고, 청약 가점이 이제 20점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아파트 한번 청약 당첨이 되려면은 70점, 80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분양이 되니까 가점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가구 수에는 지금 203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후에 가구 수는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멸실 가구들 때문에. 그리고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도표에도 아시겠지만 2039년에서 2040년 정도에 가구 수는 정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서울, 이대 도시인 부산 같은 경우는 매년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어떠느냐? 그러니까 미분양 난다고 생각해서 공급을 정부에서 안 해줬어. 규제로 묶어버렸어. 그러면은 곧바로 그 다음에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폭등. 왜?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가구 수는 많고 공급은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은 3만 가구 1년에 무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급을. 부산은 15,000 가구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15,000 가구.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가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본격적인 양극화라는 얘기죠. 아니, 새 아파트 조금 더 싸게 해주는 기존에 있는 입지의 아파트보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해주는데도 분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죠. 자, 그 부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미분양 세대가 계속 증가한다는 이 부분과 지금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분양도 저는 더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몰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할 거고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우리가 공급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겠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에서 입장에서는 제값을 팔려고 하고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아파트 공급자 입장에서도 제값 받으려고 하는데 이 제값에 대한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들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몰리는 곳이 네, 한정자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정성. 그리고 희소성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죠. 제한되어 있고 공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계속 몰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유가 네, 갤러리아 포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갤러리아 포레 보시면은 네, 90평이 오늘 어제입니다. 88억을 찍어버렸어요. 88억. 일체가 한 88억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양극화의 본질이 이겁니다. 자, 이 양극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정성으로 가고 희소성으로 가는데 기존에는 사람들은 다주택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다주택.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려가는 이러한 한정성과 희소성이 무시될 때는 다주택자가 승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가지는 다주택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는 부동산은 합산의 게임이 돼버린 겁니다. 합산. 내가 10채를 갖고 있든 한 채를 갖고 있든 그 합산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를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똘똘이에요. 똘똘이. 네. 똘똘이가 어차피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똘똘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익률. 애매한 거 10채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갤러리아 표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채를 갖고 있는데 4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어서 10억짜리 네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4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43억이 올라버린 겁니다. 43억이. 45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44억이 올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마켓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대한 차이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어디가 수익률이 좋냐 이겁니다. 어디가 희소성이 더 높고 어디가 한정성이 더 높은가,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똘똘이 한 채로 가는 이유다. 이 똘똘이 한 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희소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지도를 잠깐 보면은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리는 게 없죠. 앞에 숲이죠. 말 그대로 한강, 여기 있죠. 서울숲.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갤러리아 포레 마찬가지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트리마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신고가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갤러리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트리마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금액에 대한 문제, 내가 아파트 주택수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한 채가 어디에 있냐는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너편에 보시면은 영동대교 타고 아니면은 지금 영동대교 타고 올라가 볼까요? 그럼 바로 옆에는 청담동이 되겠죠. 그럼 청담동에 이제 분양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청담 삼익이죠. 청담 느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뭐겠습니까? 일단 초등이 있어야 돼. 초등 배정. 근처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조망. 그 다음에 삼박자가 있어야 되죠. 역세권. 이런 아파트들은 조망, 한강뷰. 한강뷰라 볼게요.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한정성과 희소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아파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양가는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분양가. 자, 분양가는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으면은 이제 경쟁 체제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미분양이 되든 너희들이 알아서 완판이 되든 너희들이 책정한 금액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판단해 주겠다. 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론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분양이 되면은 너희들이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금액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초등학교와 지금 앞에 있죠. 초등학교 있죠.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 있죠. 한강 조망뷰, 영구 조망뷰.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해줘도 여기는 완판이 된다는 겁니다. 완판.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또 이제 부산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1대 도시, 2대 도시. 부산이란 곳은 참으로 특이한 동네입니다. 미스테리한 동네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미분양이 잘 안 나요. 미분양이. 역사적으로 부산은 미분양이 잘 안 났어요. 아주 소수의 미분양 외에는 거의 미분양이 안 납니다. 대구 미분양 때문에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조정지역 풀으라고 투기지역 풀으라고 난리도 아닌데 서울도 미분양이 나는데 부산은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미분양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구매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매력이. 부산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보니까 유독 화려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국내 광역단체 중에서 국제관광 도시인 도시가 부산이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뉴욕, 라스베가스, 프라하, 부다페스트, 리우, 상하이와 더불어 7대 야경도시입니다. 7대 야경도시고 7대 관광도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부산이 야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문제는 이겁니다. 대기업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장, 네, 실업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네,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리고 대기업, 네, 그리고 양복 입고, 네, 자리에 앉아서 사무 보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바로 이것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쌓이다 보니까 부산은 뭐 변변한 직장도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만큼 네, 예, 보시면은 양질의 직장이 많은 곳이 드뭅니다. 양질의 직장이 사실은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 없다 뿐이지 금융권에 대한 직업들이 많죠. 거래소도 부산에 다 있고, 네, 앞으로 뭐 보시면은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비스업,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관광에 대한 관광 이런 양질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에 대한 양질의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에 계신 분들 여성분들 보시면은 벤츠 타고 있는 사람들, 벤츠를 모시는 여성분들이 국내에서 도시들 중에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서비스업 관광에 대한 이것들이 조금만 지금 뭐 숙련도만 조금만 있으면은 여성분들이 5, 600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수입이 50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하기 좋은 곳들이 사실은 부산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부자들도 많고. 그것이 뭐 서울의 강남만큼 이렇게 막 부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미분양이 잘 안 납니다. 특이한 곳이죠. 네, 관광과 서비스업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관광과 서비스는 상시 작동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하나가 들어왔다. 이것이 대기업이 결국 대기업도 무너지기도 하죠. 그리고 대기업도 우리가 업황이라는 것들을 타기 때문에 뭐 조선업, 반도체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네, 치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와 관광은 굉장히 탄탄한 겁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미분양이 정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을 보시면은 이게 특이하죠. 자, 우리가 미분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은 부산으로 몰리는 그것은 서울에 버금가는 사업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성. 근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강북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미분양이 엄청 많잖아요.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계속 중간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대기하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은 부산은 제2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그만큼 사업에 수주하면 사업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울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보시면은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네, 비용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물가가 굉장히 또 비싸죠. 물가 비용도 비싼데 여기서 문제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그래요. 그런데 맞벌이하기 좋은 곳들이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과
관광과 서비스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 청약이라든가 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히 높다.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는 양질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거의. 양질의 아파트만 공급을 해주게 되면 다 들어와요. 강남에도 아까도 보셨죠. 청담동, 청담리을도 마찬가지지만 네, 양질의 공급만 해주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이 서울광장과 부산의 이것이 차이점 같다. 공통점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네, 해안 쪽으로는 지금 양질의 아파트도 공급이 없는데 이쪽으로 공급만 해주게 되면 무조건 완판됩니다. 가격 불문하고. 그것이 서울 한강변과 부산의 해안 라인 쪽, 광안대교를 보고 있는 해안 라인 쪽들의 공통점인데 부산은 내륙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내륙 대장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결국은 지금은 비슷해도 몇 년 정도 3년만 지나게 되면은 두 배 이상 차이 나게 됩니다. 공급만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분양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산만 이렇게 비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